오늘은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이제 구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56쪽이죠? 156쪽을 핍시다. 오늘은 그 중간 마지막 부분과 함께 끝부분과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단으로 가볼게요. 벤담은 일만 감시 과목이 그렇게 섬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그 구조를 얘기했었죠? 앞부분에서 일만 감시 과목의 구조, 그 구조에 따른 효과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부분 뒷부분이 구문단이죠. 쇠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가 필요 없죠. 자기 스스로 내면하기 때문에 수감자는 뭐 이런 거 없이 옛날 그런 감옥의 모습이 아니어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만 감시 감옥이었습니다. 단지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면 됐습니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조에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서게 되었고 아주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신문단.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수감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감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를 보면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작용이 되도록 합니다. 자, 자신이 감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 수감자죠. 자, 수감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성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감자 스스로가 자기 내면에 감시자를 둔다는, 자기 스스로 내면에 감시자를 두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감자는 수감자이자 감시자가 되는 것이죠. 수감자이자 감시자가 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그는 권력 관계를 내면하여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1인 2역. 자, 1인 2역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런 권력 관계를 내면한 수감자는 자신이 수감자이자 감시자가 된다.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는 스스로 예속화됩니다. 예속화. 이 아래 뜻이 나와 있죠. 남의 지배나 지위 아래에 매이게 되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수감자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마치 수감자이지만 감시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속화된다는 것. 어떤 남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 자,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이런 수감자의 이런 생각에는 이런 일만 감시 감옥의 구조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 무게를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외부의 권력은 무엇일까요? 그쵸? 수감자를 감시하는 그런 권력이 되겠죠. 이런 사실은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던 권력관계를 내면화해서 스스로 수감자이자 감시자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감시 권력은 어떤 어렵게 하지 않아도 손쉽게 수감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됩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즉
그 구조 안에 있으면,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앞분단 통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런 구조를 통해서 수감자에게 내면화되는 감시 권력을 얘기를 하겠죠. 감시 권력을 얘기를 할 것이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권력의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이 문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 될 것이고, 자, 이제 1만 감시 과목 22문단부터는 끝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의 문단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만 감시 과목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이것이 과목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반화.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습니다. 1만 감시 과목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과목의 형태가 아니어도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는 2세기 동안 이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일종의 꿈같은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입니다. 이 지1만 감시 과목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권력체제의 구조이다. 이 권력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추상적인 권력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아주 시각적으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제로 보이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권력 체제가 시각적으로 제시된 건축의 구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단이 내용이 이 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만 감시 과목이 단순히 그냥 과목의 구조가 아니라 일반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문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1만 감시 과목의 보편적인 활용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3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되는 모든 시설. 여러분, 이런 시설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 사실 요즘 연쇄 살인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영향이 크다고 하죠. 자,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의 일망 감시 시설 뭡니까? 바로 CCTV를 얘기를 들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자, 또는 여러분 뭐 출퇴근할 때 회사 하면 찍는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회사에 출퇴근할 때 이제 스마트 카드 이런 것들을 찍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출근은 어떻게 했는지, 퇴근은 어떻게 했는지 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떤 일망 감시 시설이 될 수 있겠죠.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는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많이, 일정 어떤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 대상은 많이 늘리면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수고는 아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아주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 어떤 물리적 수단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일반 감시 과목처럼 그냥 그 구조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내용을 보면 일반 감시 과목이 자, 이런 구조가 일반 감시 과목 같은 이런 구조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끝부분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성과 장점. 자, 보편적 적용이라고 했는데 우선 앞부분 내용 다시 한번 정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권력의 자동화, 비개성화. 자, 이걸 통해서 권력관계에 내면화되죠. 자, 스스로 통제를 당연시 여기고 스스로 감시자가 돼서 수감자가 감시자가 돼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속되죠. 자, 이러면 감시 대상의 수요는 증가하고 감시 주체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감시 주체가 한 명이어도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권력에 뭐가 증가할까요?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현대사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구조를 통해서 개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구조는 일정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이런 권력 방향은, 이런 권력이 작동하는 것은 이런 인간을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대표적인 일만 감시 감옥의 기능을 비슷하게 수행하는 것은 CCTV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 논설문이고요. 자, 설명적이고 묘사적이고 분석적이다. 원리, 일만 감시 과목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원리, 그리고 권력의 작동 방식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고요. 특징은 여러분,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인 감옥과 연관지어 설명해왔다. 눈에 보이지 않죠, 권력의 작동 원리는. 근데 그것을 일망 감시 감옥이라는 구조와 연관지어 설명을 했죠. 그래서 쉽게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지하 감옥과 여러분 그 앞부분의 내용 기억나시죠? 지하 감옥과 일반 감시 감옥에 비교하고 대조해서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론과 관련된 세부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 활동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만 감시 과목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아래 그림에 감시자와 수감자의 위치를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해봤나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쵸? 한 명이죠? 감시자. 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는 다 누가 들어갑니까? 수감자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감시자는 볼 수 있고 가시성,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죠. 비가시성. 자, 이렇게 비가시성, 가시성.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는 역광선 때문이었죠. 답을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요? 감시자일까요? 수감자일까요? 저 감시자가 되겠죠. 감시자는 언제나 수감자를 볼 수가 있죠. 가시성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저 수감자가 되겠죠. 자, 수감자는 양쪽 벽에 의해 분리됐죠. 자, 그리고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가시성이다, 비가시성을 통한 효과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감시자와 수감자. 자, 여러분 위치 다 파악을 해 봅시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1-2. 다음 활동을 해보자. 1만 감시 과목의 설계자는 누굽니까? 네, 앞부분에 벤담. 자, 1만 감시 과목의 용도는 수감자를 감시하기 위한 거죠. 아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죠. 자, 지하 과목과 구분되는 1만 감시 과목의 특징. 자,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죠? 빛을 제공한다. 그 다음 수감자를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다. 자, 감금하는 거는 같지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빛을 제공하고 수감자를 숨겨두지 않고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놨다. 자, 1만 감시 과목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앞부분에서 했었죠? 자, 자신을 내면화한다. 스스로 자신이 감시 대상으로 내면화하게 되고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 예속화된다 라는 말 기억나시죠? 자,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3번, 여러분 3번은 한번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보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죠. 자,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자, 1만 감시 시설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자, 이런 1만 감시 과목의 기능은 수감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말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기능은 감옥이라는 어떤 시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에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모델로서도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만 감시시설의 기능은 감옥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 글의 내용을, 이 구절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2번입니다. 일만 감시 과목과 권력 사회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보는 문제죠. 자, 감시 과목에 감옥이 있으면 현대사회는 사회가 되겠고, 감시자, 자, 현대사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권력 사회니까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권력자가 되겠죠. 그러면 감옥의 수감자와 같은 역할을 사회에서 스스로 내면화하고 통제하는, 자, 예속화되는 권력에 예속화되는, 자, 그런 것은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현대인, 일반인 뭐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빈칸에 적절한 말 같이 써보도록 하세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는 일반 감시 과목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글이다. 보기의 글쓴이가 미셸 푸코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글을 읽어보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 자, CCTV겠죠. 자, 주차장에도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며 직장에도 폐쇄로 텔레비전이 있고 현금 지급기와 편의점에서도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되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은 비디오 카메라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죠. 자, 이런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런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비디오 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내 비디오 카메라가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죠, 이건. 자, 훔쳐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비디오 카메라는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이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얘가 나오네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되어 기록으로 남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일반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됐다면 여기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용된 예로,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용된 비디오 카메라는 권력의 횡포, 어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경찰로 대표되죠. 자, 이런 잘못된 점을 감시하고 또는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기록이 안 남았으면 이런 사실을 몰랐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감시제도, 이런 비디오 카메라 같은 감시제도가 감시 어떤 장치가 오히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비디오 카메라에 또 좋은 기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역파놉티콘이라고 합니다. 감시에 대한 역감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파놉티콘의 또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제하는 권력을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역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예로 지금 이 보기 지문에서는 로드니 킹 사건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예들 우리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운동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권력을 오히려 감시하고 또 견제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감시에 대한 역감시의 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시답안을 보면 일반 감시 과목의 원리는 시민을 감시, 억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대로 감시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감시할 수 있고 또는 견제할 수 있고 어떤 통제 잘못되게 통제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예를 역파놉티콘이라 한다. 감시에 대한 역감시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통해서 내용 확인하고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